지금 대장동 관련해서 경기도 국감이 두 번에 걸쳐서 월요일, 수요일 날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수요일 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궁금증 중에 하나가 상임위원장은 국민의힘인데 왜 조홍천이 사회를 보지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시겠지만 그거는 국토위가 숫자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1반, 2반 나눠서 감사 1반은 그 당시에 이현승 국토위원장이 서울시로 갔고 경기도는 아마 경기도가 조홍천 위원장이 제2감사반장으로 사회를 봤던 이유가 월요일 날 이후에 포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어차피 여기는 해봐야 별거 없다. 그렇죠. 차라리 서울시 가서 오세훈 데리고 선동이나 하자 이런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뭐 언론에서는 뭐 이미 오래전부터 결정된 내용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대장동 이슈가 없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다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월요일에 내용 보고 나서 그 국민의힘에 생각했을 때는 내가 여기 가가지고 괜히 뭐 예를 들어서 편파적으로 진행해도 욕먹을 거고 정상적으로 진행하면 당연히 더 욕먹을 거고 그럴 바에 피하자. 나는 그냥 오세훈하고 쿵짝하러 가겠다라고 간 것이 아닌가. 그게 더 강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본인이 가고 싶으면 가려고 맘만 먹었으면 못 갔겠어요? 근데 이미 오래전에 합의를 봐서 그런가요? 바꾸긴 힘들었다는 게 국회 내 뭐 하지만 준론이긴 하더라고요. 국민의힘의 고집은 근데 그걸 모르고 국민의힘에서 이 경기도에 대한 네. 국감을 진행한 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분들은 정말 전략 부재였다. 그래서 아무튼 근데 진짜로 이번에 진짜 조홍천 의원한테 진짜 저는 따방과 한 장 줄 수 있을 정도로 진행을 잘 하셨다. 속 시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국감이 이제 대장동을 이재명 지사가 정면 돌파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정당당한 이재명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국감을 통해서 결국은 대장동 관련해서 나름대로 해명과 설명이 다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 공세를 국민의힘에서 계속하면 할수록 일단 수세에서 공세로 국민의힘이 전환될 수 있다는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국감의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관련해서 개발을 방해만 하지 않았다면 이익을 100% 이재명 지사 환수할 수 있었다. 근데 국민의힘이 방해를 부렸기 때문에 그나마 5천억 정도밖에 환수하지 못했다. 이런 흐름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국민들이 주로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설명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우리 어떤 주장이나 어떤 국민들의 이해도가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론에서 좀 이런 지적들을 좀 하더라고요. 이재명 지사가 국감에 나와서 흐흐 웃는 거에 대해서 이게 뭐 잘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아니든 하고 부인하는 것보단 흐흐로 말하는 전략이 이게 거짓말이구나라는 거를 100% 느낄 수 있어서 전략상 뭐 나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웃는 문제를 갖고 웃기는 놈이 잘못이에요. 웃는 사람이 잘못이에요. 웃기는 얘기를 하는 놈들이 잘못이죠. 그렇죠. 좀 빵빵 터지게 웃겨줬잖아요. 그렇다고 뭐 결혼장치를 한 건 아니고 황당하게 상대방 어처구니 없게 하니까 뭐 조폭도 지금 뭐 사실 프레임이 바뀌었더라고요. 이제 이재명은 대장동에는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조폭하고 친해. 조폭 프렌들리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다 가짜로 밝혀지고 있잖아요. 저는 많은 분들이 제 이제 페이스북이나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주신 분들이 내가 살다 이렇게 국감을 시청하고 싶어가지고 TV를 보거나 막 라디오에 이렇게 귀를 쫑긋한 건 처음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1차전, 2차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차전에 우리 이재명 후보가 자신에 대한 뭐 정확한 설명을 다 해야지라고 공격적으로 나갔다라고 보면 2차전에는 뭐 그냥 우아하고 뭐 품위 있는 모습만 보여줘도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모습은 늘 국민에 대해서 굉장히 성실하게 답변하시는 자세를 절대 피하지 않으시더라는 거고요. 이제 핵심은 딱 하나였잖아요. 제가 이제 이 국감 임하기 전날 저희 이제 단체방에 그 얘기를 썼거든요. 우리 지사님도 물론 계신 방인데 이거 구구하게 설명하는 거 너무 어렵다. 몇 천억 얼마가 우리가 환수했고 개발 이 방법은 어떻고 이거 하지 말고 진짜 명징한 단어 하나 쓰자 했는데 진짜 뭐 다 똑같은 생각이었겠지만 이재명 후보께서 1차 때 2차 때 공이 들고 나오신 피켓이 딱 그거잖아요. 돈 먹은 자 범인, 작물 나눈 자
도둑. 그죠? 네. 그랬더니 2차 때는 심지어 국민의힘 누구예요? 박성민 의원이었냐? 누구였나요? 그분이 이것도 또 들고 이거 누굽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렇게 또 이재명 후보 입에서 또 지사님 입에서 설명을 해주는 이게 모든 이제 국감 이번 경기도 국감의 전부였다. 그리고 실체였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민주당 의원님들도 그 서포터를 잘해주셨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오해되는 부분들 그리고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국민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딱 이제 핵심만 파악을 해가지고 요점 정리를 해주시는 부분들도 상당히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웠고 또 이재명 지사한테 상당히 도움이 됐었다 생각 좀 하고 예. 있습니다. 자, 뭐 작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경선 직후에 국감이 있었고 예를 들면 이낙연 캠프에 있던 국회의원들은 이재명 지사를 도울 것이냐 뭐 이런 관전 포인트. 두 번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실력을 보여줄 것이냐인데 사실 이번 국감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잘했습니다. 그럼요. 잘했고 그중에 한번 여러분들 그 각자 한 명씩 칭찬받을 만한 분들 한번 이름을 좀 호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잘한 건 잘한다고 해야지. 제가 먼저 할까요? 어. 저는 하여튼 뭐 다 너무 잘해주셨어요. 뭐 한 명만. 한 명만? 저는 천준호. 제 친구이기도 하고 천준호 의원이 저 계속 여러 번 방송 나갈 때마다 그 기부 체납에 대한 방어를 늘 어떻게 했냐면 이 왜 우리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그 도시개발법 총액에 들어가는 한 8% 10% 이내에 비용을 기부 체납을 받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뭐 나머지 다른 야당 언론에서 계속해서 대장동은 그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5,503억이 대부분 당연한 기부 체납이다. 뭐 이런 식의 공격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늘 그거에 대한 방어를 어떻게 했냐면 이게 그 주변 시설, 그 아파트나 뭐 주택이 들어오는 그 근린 시설, 뭐 주변 도로 이 기부 체납 당연한 그 비용에 소요된 것이 아닌 10km 이상 떨어져 있는 일공단, 공원 부지, 그리고 또 터널 이런 걸로 사용된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100% 정말 다른 이 시민을 성남 시민을 위한 공익 환수였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천준호 의원이 딱 들고 나왔잖아요. 실제로 이재명 후보에게 딱 지사님께 묻습니다.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익 환수했다라고 하는 5,503억 외에 실제로 그 도시 주변에 대장동 주변에 5,500억 이상의 또 기부 체납이 있던데 이렇게 합하면 1조 700억이 넘더라. 근데 왜 그 설명을 안 해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재명 지사가 딱 한마디 하시죠. 그 당연한 기부 체납을 얘기하는 것이 이거 이익 환수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저 그때 나는 여태까지 뭘 했지? 막 이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이거 짤로 만들어서 정말 많이 돌려야 되겠다 했더니 그거에 많이들 놀라셨더라고요. 진짜 그동안에 이재명 후보 지사님이 얘기했던 성과가 무엇인지 정말 명확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예. 천준호. 저는 진성준은 하고 네. 싶습니다. 예. 어제 이제 우리 새날에서도 그 영상을 그대로 보내셨지만 진성준 의원이 이제 도시계획법이나 뭐 택지 상한에 관한 뭐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이나 그 시행령이 변경된 내용들이나 이런 계속 그 체계적으로 설명하시면서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었는데 막은 세력이 누구였느냐? 그때 그 막은 뭐 이렇게 개발 이익 환수율을 낮춘 게 뭐 박근혜 정부였죠. 그 낮추도록 발의한 게 국민의힘이었죠. 그러면 가져간 사람 누굽니까? 국민의힘입니다. 막은 사람 누굽니까? 국민의힘입니다.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절차적으로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대장동 관련해서 이익을 5천억밖에 환수할 수 없었던 것은 결국 그것은 결국 국민의힘이 방해 부려서 그런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방해만 부리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이익을 환수해서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1조 원 이상의 그런 개발 이익을 환수받았다면 성남 시민들한테 1인당 200만 원인가요? 아니 그렇죠. 가구당 그 정도 환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은 결국 국민의힘 때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진성준 의원이어가지고 저는
국감에서 칭찬받아야 될 의원으로 1등으로 진성준 의원이 칭찬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변호사님이 얘기하시라고 제가 안 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저기 진성준 의원 말씀하실까봐 쫄았어요. 또. 최고였어요. 예. 저는 그냥 제가 그냥 봤을 때 솔직히 저는 그 문정복 의원 우리 그러니까 세나님. 저 솔직히 잘 몰랐어요. 아, 그렇죠? 네, 전 솔직히 왜냐면 좀 유명한 분들만 많이 알지. 전에 왜 저 네. 유호정하고 싸웠던 바로 그분이잖아요. 아, 그래서 대권 후보 네, 보좌관. 그래서 제가 솔직히 잘 몰랐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어저께 경실련 자료 되고. 자료라든지 예. 혹은 중간중간 그런 팩트를 딱 음. 찝어주시는데 와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리고 왜냐면 그 첫날에는 그 서로 이제 뭐 국민의힘하고 우리하고 서로 간의 어떤 간사 뭐 이런 주고받을 때도 약간 답답한 느낌이 좀 있었는데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팩트를 잡아줘야 될 부분들 잡아주시는 부분들이 정말 저는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팬이 됐습니다. 제가 문정복 우리 그 의원님을 잘 아는데요. 저처럼 이제 그 정당에 진짜 풀뿌리부터 네.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시의원 시의원 출신이시기도 또 출신이시죠. 하고, 예, 근데, 야, 이렇게 힘있게 싸워주실 줄 몰랐는데, 다들 저희 이제 같이 단체, 그 이재명 후보 캠프 쪽 여성 미래 본부라고 있는 캠프에 모두가 깃발을 들고 문정복 화이팅을 외쳤습니다. 정말 시원했어요. 이제 문정복 의원께서는 대장동을 정복하였으니까 대장정복 하시면 돼요. 대장정복. 또 칭찬 받을 만한 사람. 아, 그리고 단연 서영교, 조홍철 민영배 두 의원님도. 분은 진행을 정말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을 제압을 해주신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 이제 위원장석에 계시기도 했지만 시간 안배도 그렇고 왜 이거 타이머도 들고 와가지고 보여주면서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지사가 계속 이제 방어할 수 있는 본인의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도 확보해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 틀을 잘 이끌어주신 부분에서 저는 너무 감사했고요. 또 우리 민영배 의원님은 뭐 팩트 제조기에다가 워낙에 이제 그 뛰어나신 분이잖아요. 우리 그 이재명 캠프에서도 핵심 전략가이시기도 하고. 근데 처음에는 첫날 시작 때는 저희가 원했던 그 화천대유 누구 거냐 그리고 하나은행 금융관계에 대한 그 잘못된 구조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날카롭게 지적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더 안 나가지 했더니 오후에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원래 본인 역할 정말 제대로 해주시고 멋지더라고요. 박찬대 의원도 계셨고요. 우리 박찬대 의원 너무 멋있죠. 파이팅 있으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혹시 그 관련된 현역 의원들이 자기 이름 안 불러준다고 이 새끼들이 내가 새날에 안 나왔다고 네가 배제하냐 이럴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지금 문득 생각나는 분들이 더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다 고생하셨어요. 제가 이제 자랑하고 싶은 거는 실제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실력이 있구나. 준비 많이 했구나. 그러면서 국감을 통해 사실 원팀이 됐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조홍천 의원만 해도 얼마나 많이 욕했습니까만 그 오랜 시간 욕했던 게 단 하루의 활약으로 내가 MC입니까? 사회자 내가 그 행사 지역 행사 사회자입니까? 그러시고 그 마지막에 이제 2차 국감 끝나려고 할 때 국민의힘이 계속 또 어그로를 끌잖아요. 더 이상 협의가 연장하자는 협의가 없었는데 끝내겠다고 하니까 와서 따져 이제. 그때 문정복 의원이 조심히 가갖고 의사봉을 이렇게 확보를 한 다음에 그거 두드리면 끝나는 거잖아. 요 과정들을 보면서 뭔가 향후에 민주당의 어떤 앞날을 보는 것 같은 아주 흐뭇한 시간이었다. 근데 만약에 이재명 지사의 본인의 뭐 팩트를 잘 몰랐던 버벅거렸거나 정말 상상도 못한 비리가 나왔거나 이런 상황이었다면 개판 났을 거예요. 그렇죠. 대선 후보로서 입지도 흔들리는 상황이었을 텐데 일단 이재명이 일단 비리가 없었다. 두 번째 대응을 잘했다.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또 열심히 노력했다. 이 삼위일체가 되면서 대장동 관련한 사실상 2021년 국회 모든 국정감사는 이재명으로 수렴했던 딱 그 이틀간 심지어 오세훈마저도 경기도 국감 자료를 지가 갖고 나와서 컨닝하고 자빠진 이런 거 보면서 참 대한민국 사회 이재명을 제외한 저쪽 국회의원들은 서울시장 포함해가지고 국회의원들까지 좀 모자란 사람들이 참 많구나. 근데 그 얘기가 되게 많던데요. 그 국민의힘 김용판, 네. 이영 그리고 박성민, 네. 송석준 이분들 칭찬해드려야 됩니다. 그쵸. 예, 네. 그 국민의힘에서 뭔가 가지고 나온 걸 코미디로 이어주신 이분들 칭찬해드려야 됩니다. 진짜로 뭐 김도읍, 김용판, 뭐 박성민 이런 사람들 덕분에
진짜로 국민의힘의 수준이 네. 어떤지 진짜 저급한 알 수 수준을 있었고, 보여줬잖아요. 이재명 지사님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죠. 이제 이재명 지사님께서는 일단 국감도 뭐 정면 돌파해서 정정당당하게 통과하셨기 때문에 이제 지사직을 언제쯤 던질 것이냐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실제로 도정을 이끌면서 책임을 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고민스러우실 것 같은데 도민들의 동의 잘 이끌어내셔가지고 뭐 컨벤션 효과 좀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좀 모양새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어떤 시점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 이번 국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경선 끝나자마자 누릴 수 있는 컨벤션 효과를 뭐 누리지 못했잖아요. 그 부분이 국감으로 만회가 좀 만회가 됐죠.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김만배하고 유동규가 이 곽상도는 현직이니까 아들에게 배당을 줘야 된다. 뭐 그러면서 50억 지급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이런 보도가 하나 나왔어요. 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일단은. 네.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 이게 써먹히고 있는지는 잘 모르는데 일단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김만배하고 유동규가 한 몸이라는 뭐 이런 뉘앙스가 좀 있었던 거고 곽상도는 현직이니까 아들한테 현직이니까 이건 좀 개연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직접 못 주고 그러니까 뇌물이라는 이야기인데 그 아들이 뭘 했다고 직접 50억을 못 주고 아들한테 아들을 통해서 줘야 된다는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결국에는 그런 거거든요. 뭐 특검을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특검 못 받을 건 없지만 그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검은 이재명과 연관성을 사실상 지금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나 수사를 믿을 수 없으니 특검 가자라고 시간 어그로 끄는 그런 형태의 특검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런 구조 이재명을 굳이 막 연결시켜가지고 유동규가 이재명의 끈앞풀이고 그게 아직까지도 그분을 못 버린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지금 모든 관계자들이 헛웃을 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재명은 그분은 아니라고. 씨알도 안 먹겠다고. 네. 근데 이 과정에서 그럼 결국에는 지금 이 구조는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 권력의 비리 이 문제가 아니라 턱없이 많아진 이 이익금을 지들끼리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싸움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다만 민간업자들한테 너무 많은 금액이 간 건 사실이지만 여기에 이제 그 많은 금액 중에 낙전을 좀 유동규가 얻어먹은 정도? 이 정도까지가 이 사건의 큰 얼개라고 보고 거기다가 이제 유동규는 그런 뭐 초과이익 상한제라든지 뭐 이런 거를 뭐 삭제했냐만에 다 논란들은 사실 이재명을 공격하기에 물타기 지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제 곽상도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의 어떤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것이 뭐 사실 진위를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50억이 간 거잖아요. 아들을 통해서. 그 부분을 수사를 통해 밝혀야 되는 거고 이제 박영수 같은 경우 특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이제 부산저축은행 쪽으로 그러니까 이 돈이 어쨌든 부산저축은행에서 돈을 조달을 한 것이고 근데 이 조달된 금액 이 돈 자체가 원래는 그 중간에 브로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 브로커가 조달했는데 그 부산저축은행하고 친척 관계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용할 수가 그 대출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됐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박영수 특검이 도움을 줬었고 그거에 그 연결을 해준 게 이제 김만배 씨였고 또 이 부산저축은행 사건만 요 PF 요것만 또 싹 빼준 게 또 윤석열 그때 당시에 검사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카르텔이 연결되어 있었고 이게 후에 지급이 된 것으로 뭐 지급됐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어쨌든 그 딸이 어쨌든 아파트를 분양을 받든 뭐 이런 부분들의 연관성이 있다 저는 생각하고 이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을 하면서 수년 동안 아주 큰 이익이 발생한 어떤 그런 개발이기 때문에 이 관계자들이 엄청난 말들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공개된 거는 이 정도겠지만 엄청난 말들이 오갔을 것이고 상당 부분 녹취록이 있을 텐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다 보면 맥을 잃거나 아니면 길을 잃을 수가 있어서 큰 틀에서 보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푸나님 말씀하셨지만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아니면 MB 말이나 박근혜 정부의 말을 들었으면 한 푼의 어떤 개발 이익도 성남시로 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이재명 지사가 국민의힘의 반대를 뚫고
공공개발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이익이 온 것이다. 그리고 그 이외에 나머지 이익은 예상치 못한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니까 얘네들끼리 돈잔치 하다가 자기네들이 사고 친 것이다. 그 과정 속에서 얘 50억 원 주네, 얘 100억 원 주네 이런 얘기가 왔던 것이고 이재명 지사님 말씀대로 이재명 지사께서 공공개발의 방식을 쓰지 않았으면 지금 50억 클럽 얘기하고 있지만 500억 클럽 얘기가 나왔을 것이다. 이게 정답이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좀 허탈한 거죠. 저쪽도 허탈하겠지만 우리도 허탈해요. 왜냐하면 이런 걸 갖고 사실은 그걸 의혹 제기할 만한 놈들이었나? 자격이 그렇죠. 있었나? 거기서 돈 나눠 가진 놈들은 다 저쪽 사람들인데 근데 거기서 그 받아갔다는 사람들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뭐 일종의 그게 낙전인지 뇌물인지 모르겠지만 유동규도 사실은 그 얘기가 있다니까요. 대장동 받은 뇌물이 아니라 위례 신도시 때 받은 뇌물로 구속됐다는 얘기가 바다해요. 구속된 것 자체가. 더군다나 김만배하고 남욱은 구속도 못 시켰잖아요. 아직까지는. 이런 상황이 되면 결국에는 이재명 지사 스캔들로 시작해서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 완전 대실패로 돌아간. 거기에 이제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조폭까지 이제 끌고 와가지고 이제 이재명은 조폭과 연관이 있다. 미친놈들인 거죠, 그냥. 저는 이 대장동 개발 사업 이 사건, 이 게이트라고 하는 이 사건을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여기서 이재명 후보, 이재명 지사, 이재명 시장으로 끝내야 될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하는 게 정말 뿌리 깊은 이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세력의 모든 메커니즘? 네. 그 사업 방식들이 여기에 고스란히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비밀의 열쇠를 풀어서 그 적폐들을 다 진짜 청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고 대안을 마련해야 되고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있어서 첫 번째는 이제 시행사의 문제. 땅을 놓고 돈 넣어서 돈 먹기 하는 이 땅 장사 투기꾼들에 대한 이 구조가 정말 한쪽에서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 1번이고 두 번째 시공사 주택을 지어서 집을 팔고 집 장사하는 구조에 있어서 돈을 남겨 먹는 것 때문에 일반 많은 시민들이 선량한 시민들이 아무리 저축을 해도 집을 살 수 없는 이 구조. 그래서 기본주택까지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은 저는 또 하나의 하나회라고 생각해요. 모두 검찰들이 다 들어있었잖아요. 검찰의 뿌리 깊은 검찰들이 예전 우리 뭐 박정희 때부터 시작됐던 공안에서 특수통 뭐 이렇게 넘어갔던 검찰들이 예전에는 권력만 탐욕했다면 이제는 돈까지 탐욕하는 그 시대가 된 거라고 보는데 이 뿌리를 이번에 저희가 진짜 다 알겠습니다. 걷어내야 되는 상황이 왔다. 그러니 저는 특검 얘기는 얼토당토 안 한 게 특검 누가 해요? 검사들이 하잖아요. 지금 모든 검찰들이 지금 거기 다 엮여 있는데 특검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은 아니고요. 이 시점에서는 이 문제는 일단 이재명과 분리시키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재명 관련은 없다. 그러니까 다시 재세팅 돼야 되는 과정이 또 다시 한번 생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다시피 이것은 검사들 게이트예요. 네. 굳이 따지자고 하면. 그러니까 돈을 나누고 뭔가 자기 이익을 배분하고 하는 과정에서 불법들이 등장을 하죠. 이것들을 또 막아주는 검사들이 있고 네. 뭐 이런 것들이 다 검사들 관련이 있는 검사 뭐 그런 거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어쨌든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에서 이제 사실상 벗어났다고 보는 것이 네. 네.